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7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지난주에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으로서 러시아가 참여할 경우에 여러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경제, 이 두 가지 화두로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간 시기는 아주 타이밍이 적절한 때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선수들의 개별 참여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두마의 의원들은 모두 다 정치적인 결정이다라면서 국제 IOC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분위기였고, 불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카드도 꺼낼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여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두마의 하원 의장 블로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블로딘 하원 의장과의 면담 시에 선수들이 국가도 부르지 못하고 국기도 내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불참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라는 블로딘 의장의 침울한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 한러 친선협회도 있고 하니 러시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국기 없는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말씀에 블로딘 의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의 면담을 마친 직후에 러시아의 올림픽 위원장인 쥐코프에게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대표가 러시아 선수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꼭 만나라,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날 쥐코프 올림픽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쥐코프 위원장에게 저는 또다시 러시아 국가와 국기를 의원들과 함께 흔들어 주면서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쥐코프 올림픽 위원장은 그러면 러시아 민속 의상을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선수 개별 그 참여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그런 환대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소상하게 경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과 같은 해에 열리는, 내년에 동시에 열리는 거죠. 여름에 열리게 되는 월드컵 축구전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 팀을 응원해주겠다, 이렇게 또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이렇게 개별 참여하게 되면 또 이 평창 올림픽의 수준도 손색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대되고요. 또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또 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신냉전은 우리의
외교 안보 상황을 아주 백척간두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미국의 신국가 안보 전략에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 세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치의 주도권을 놓고 미중러가 첨예하게 경쟁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한편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 미중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통령 방중 이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국의 전략가라 할 수 있는 왕 후이닝 상무위원 또 허이팅 연설 담당자 모두 다 시 주석의 측근들이라 할 수 있죠. 또 북한을 다녀온 숭타오 부장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문제는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국의 민감한 문제는 타당한 방식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풀자라고 한 것이죠.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풀자나 누구나 다 아는 문제를 적절하게 풀자 하는 것이나 직접 언급은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혹시라도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국내 언론이 그런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좋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적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지만 상대국 언론도 이끌어낼 수 있고 좋은 분위기로 또 그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외교 최전선에 나선 자국의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수준을 넘어서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국내의 정치 수준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국격마저도 떨어뜨리는 그런 삼가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대국의 일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대통령이 혼밥을 거셨다거나 그래서 외교적으로 홀대를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지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정쟁을 국내에서 치열하게 벌린다 치더라도 가려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 최전선에서 신냉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살얼음 판을 내딛는 그런 기분으로 나선 국가의 정상과 외교부 장관 그 모두에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잘하고 돌아오라라는 응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쟁거리 삼아서 자질구레하게 근거 없이 흠집내는 그런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2일에는 서울 강릉 간의 KTX가 개통되는 등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 분단된 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울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올림픽을 계기로
따뜻한 평화의 기운이 녹아내리길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빈소국회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개혁과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소집한 임시국회입니다. 현재 국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관련법과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혁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교수신문은 올해 우리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을 꼽았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끗이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국방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잘못됨을 바로 잡자 하는 민심의 외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 입법과 시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정작 개혁과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는 외면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 공세를 펴려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발언. 추미애 대표께서 성공적인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정당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추미애 대표께 감사 말씀드리고 함께 순방길에 올랐던 의원 당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 폐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민생입법, 개혁과제 처리를 위해 분초를 다투고 대화하고 타협할 때입니다.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망하게도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임견이었습니다. 탄핵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일주일을 거치면서 제가 좋은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어제 운영위원회 소집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없이 안건도 없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전무후무한 산무운영위원회 소집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드신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안건도 없이 국회법조차 어겨가면서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소집해도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무작정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한 회의 소집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소집 요구에 항의하는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문 대통령 지시냐, 비서실장 보좌관이냐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 비아냥으로 일관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조차 하지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 어딨냐며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면서 조리돌림하는 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뻔뻔하고 한심한 정치공세, 구태정치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언한 서민과 노동자에게 다가서는 첫걸음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이러려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의 중심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장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운영위만이 아닙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뜬금없이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던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합의만 되면 개헌특위 연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당론으로 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공약 중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공약으로 합의한 수준의 약속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였습니다.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헌특위만 연장하자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개헌 일정을 정했기에 개헌특위를 운영한 것인데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무작정 개헌특위만 연장하자는 건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헌 일정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합의 없이는 개헌특위 연장은 시간 낭비,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무려 1227억이나 되는 국민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 혈세가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낭비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오늘 법사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정 안건은 35건으로 계류 중인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합니다. 민생개혁입법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설 근로자 노후 대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 임대차 보호 확대 법안 등 긴급한 민생 법안들은 다 빠졌습니다. 도대체 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들을 법사위가 무슨 권리로 자판기에서 물건 뽑듯 한단 말입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당면한 민생과 개혁의 물꼬를 과감하게 터야 할 것입니다. 충무공의 상유시비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이틀 동안 시급한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 추가 개회 등에 협의해 줄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도 드렸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세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경제검찰로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호해주는 방패막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정위 심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전원회의도 아닌 소회의에서 그것도 유선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며 재벌 대기업 면죄부 의결이었습니다. 공정위 의결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전체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는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과 방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임시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가습기 살균 사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가습기 청문회 당시 드러난 각 부처별 문제점도 이번 공정위 재조사처럼 다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항균제로 허가받은 가습기 살균제 용도 변경 등 초기 규제에 실패했으며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과장한 제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연치 않게
중간에 기소 중지해서 수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고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인허가,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각 부처가 스스로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강정 부산권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10년 동안 갈등에 휩싸였던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결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권 청구 문제는 비단 제주 강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른 의견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적 공세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민주공화국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중앙당 차원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석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문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잘못된 사례라고 비난했고,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가 직접 언급을 통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 당대표는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같은 당 소속 제주도지사는 강정 부산권 철회에 따른 공식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환영한다고 하고 정작 도지사가 소속된 당은 이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상황에 제주도민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공화당이 각각 제주도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강정 구상권 소송 사태에 대한 당리 당략 차원이 접근이 빚어낸 자기 분열적 모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부의 결정은 법원에 내린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인데 이를 두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되려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강정 부산권 철회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정마을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이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룬 모범 사례로 설 수 있도록 정부와 당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법사위 자판기, 제가 자판기 의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참 참담합니다. KBS 방송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또 KBS 불우이웃 돕기 성금 공개 생방송에서 KBS 파업 사태를 조롱하다 못해 정말 국민에 대해서 한치의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금도를 벗어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KBS 파업을 통해서 KBS 기자들은 공영방송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커녕 국정농단을 엄호한 그 과거의 사례들을 반성했습니다. KBS 중견기자단 역시 고대영 사정의 언론 통제는 사실에 입각해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파괴한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 부역함으로써 공영방송 KBS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인 KBS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KBS가 본업인 방송 보도를 뒤로하고 100일이 넘도록 거리에서 방송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파업 장기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 이제 조속한 방송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도 혐의가 없다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강변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검찰은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상의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란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KBS 방송 정상화는 현재 검찰이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추상 같은 수사 결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계류 중인 KBS 도청 사건, 그 당시 보도본부장은 현 KBS 고대영 사장입니다. 그 주재의 국장회의에서 이러한 KBS 도청 사건이 모의된 흔적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11명의 업무 추진비를 무슨 단란주점이니 애완견 카페니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차마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위해 따뜻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집배원 처우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본부는 우선 2018년까지 모든 집배원의 주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오토바이를 1인용 소형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배원들의 과로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면 더 많은 택배물을 실을 수 있고 냉온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선 집회원들을 최악의 근무 조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본적 조치입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를 전면에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연말 연시에 무엇보다도 따뜻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공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온에서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 방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 집배원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도 당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 야당이나 여당의 구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사람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방향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집배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땀 흘리는 분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이고 사람이 먼저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우선 정책을 뒷받침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집배원 처우 개선 소식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연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